네, 2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1. GTX 라인 남쪽 끝자락에 여의도 2배 택지 7만 가구 들어선다. 의왕, 군포, 안산 4.1만, 화성, 진안 2.9만 가구 공급, GTX와 연계 개발, 강남권까지 20분에서 50분대 진입. 대전, 세종에도 2만 가구에서 2026년부터 순차적 분양. 국토부 14만 가구 물량 공세. 정부가 30일 14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함에 따라 이사 대책에서 밝힌 주택 26만 가구 공급 계획은 일단락됐다. 신도시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이네요. 규모의 의왕, 군포, 안산 지구와 화성, 진안 지구처럼 신규 택지는 경기 남부권에 주로 포진해 있다.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과 연계해 개발되는 게 특징이다. 경기 남부에서 GTX로 서울 진입.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신도시 2곳 등 택지 7곳은 대부분 기존 2기 신도시가 조성돼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다.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는 남쪽에 주택을 집중 공급해 부동산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의왕, 군포, 안산 지구다. 의왕시 초평동, 모람동, 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하미동,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원에 걸쳐 있는 586만 제곱미터 규모의 총 4만 1천 가구를 공급한다. 부지 넓이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이다. 화성 진안지구 역시 신설 예정인 GTX-A 기점인 동탄역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연계 등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진안지구에서 강남역, 서울역 등까지 5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만 가구 공급 일단락, 속도가 관건. 이번 신규 택지에 지난해 8사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 CC 등의 대체지도 포함됐다. 당초 고밀 개발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태릉 CC가 주민 반발로 인해 저밀 개발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100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택지 남양주 진건 7천 가구, 양주 장흥 6천 가구, 구리 교문 2천 가구 등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 등 태릉 CC에서 3-4km 거리다. 이번 발표로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택지 26만 가구 조성 계획이 일단락됐다. 당초 계획은 25만 가구였지만 태릉 대체지 등으로 1만여 가구가 늘었다. 수도권 가용 토지의 시가 마른 데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어 현 정부의 공급 계획도 일단락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은 총 189만 7천 가구에 달한다. 업계에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인허가를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원은 신규 택지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도심에서 거리가 있다며 예정대로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금융, 주식 1. 9월도 박스피 경기 민감주 다시 주목할 때 테이퍼링 가시화 투자 심리 위축 신한 미 인프라 투자 가치주 수혜 반도체 기계 산업재 등 관심을 NH 서비스 은행 업종 유망 한투 아직 증시 유동성 풍부 바이오 배터리 등 성장주 유리.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시간표가 나왔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14년 페드가 테이퍼링에 나섰을 때 주식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건 성장주였다. 그해 S&P 500 성장주 지수 수익률은 13%, 가치주 수익률은 10%를 웃돌았다.
국내 증시에서도 당시 성장주 역할을 한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 69%, 20% 등의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테이퍼링 때 지난 시기와 다르게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돋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0.33% 오른 3144.19에 마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은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시기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함께 언급되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테이퍼링이라는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강력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9월 증시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하단은 3,000에서 3,050, 상단은 3,250에서 3,300을 예상했다. 투자 심리는 최악을 벗어났지만 전고점 돌파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유의미한 순매수 유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지수가 반등하려면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돼야 하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9월은 방어적 태도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 수혜주는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9월 말 인프라 투자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증시의 무게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드램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나 기계산업재 등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관련 수혜주, 가격 인상에 성공한 음식료 업종을 추천했다. 노동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전망되는 만큼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주가 유동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가치주 중에서도 서비스 업종에 투자할 만한 시기라고 밝혔다. 수출 업종은 올 상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미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 인상기 성장주는 할인율 부담이 높아진다며 하반기부터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는 국면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유통, 의료 등 리오프닝 업종이나 경기 회복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은행 업종을 추천했다. 아웃도어 의류업체 감성 코퍼레이션, BGF 리테일, 하이브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미국 매출 비중 높은 종목 관심. 다른 의견도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시선을 돌리라고 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기라고 무조건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LS나 CS윈드, 두산중공업, HMM, 두산마켓 등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민감 업종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 그 다음 한국투자증권은 경기 민감주보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등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다.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더라도 아직 증시에 흘러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다 경기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나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추천했다. 다음 9월엔 돌아올까 외국인 애정의 조건은 한국 증시 컴백 요건 3가지. 첫 번째는 환율 안정된 매수세 유입. 두 번째 글로벌 수출 경기 회복. 세 번째 반도체 업황 조기 반등. 지난달 31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1조 원어치 이상 주식을 사들이자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TF에도 이달 들어 소폭이지만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돌아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안정. 지난 8월 시장은 페드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흔들렸다. 페드의 돈줄 조이기가 임박했다는 인식에 달러 강세가 지속됐다.
아프가니스탄발 지정학적 문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 막대한 유동성에 받쳐주는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도 주가 하락폭이 제한된다며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손쉽게 돈을 빼가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수출 경기 회복,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고 있지만 신흥국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아시아 신흥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재화 소비가 피크아웃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는 반면 재화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시아 수출 국가에 대한 경기 전망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중 내수 비중이 높은 인도 증시는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정보기술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부터 대만 증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증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지표가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국의 8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급락하는 등 국내 수출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지표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완화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이달 말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시장 관심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 번째, 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사라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원택트 특수를 누렸던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이 한국 반도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근거다. 이에 대해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 상반기에 대한 과다한 우려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밑들고 있지만 내년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파운드리 공급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황이 조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TSMC, 대만의 TSMC가 20% 슈퍼어린 TSMC가 20%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NH바텍 같은 경우에도 보는 게 힌지가 만드는 회사인데 엄청 올랐습니다. 주식이. 경제 금융 조식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합면 테이퍼링 불확실성 지운 미 증시 2번 이젠 금리 인상 시점의 촉각 S&P 500 나스닥 연일 최고치 연내 자산 매입 속도 줄인다면서 고용 지켜봐야 일정 제시 안해 기준금리 인상은 먼 얘기 강조 인플레 일시적 기존 시각 유지 페드 매파 내년 말 금리 올려야.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중앙은행 페드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경제 정책 트론웨인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 통화 완화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그는 연내 테이퍼링 착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아주 먼 얘기라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파월 의장은 지난 27일 파상연설을 통해 월 1200달러인 자산 매입 속도를 올해부터 줄여나가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고용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확산에 따라 테이퍼링 시점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증시를 끌어올린 건 금리 관련 발언이었다. 그는 테이퍼링에 나서면서도 금리 인상 신호로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테이퍼링과 다른 데다
훨씬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란 얘기다. 페드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같은 해 6월부터 매달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물가와 고용 수준이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진을 이루면 테이퍼링에 나서고 목표를 실제 달성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페드의 입장이었다. 목표는 장기 평균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물가 최대 고용 실업률 3.5에서 4%이다. 파월 의장은 다만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며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깝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서도 일시적 급등세란 기존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물가가 장기 관점에서 2%에 도달할 것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더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벤치 마크로스이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올해 말 전망치는 종전 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토요일인데 보면 1.3% 정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